롱과 숏의 격전이 격화되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 자금이 대량 유출되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불장이 오는 걸까? 바이낸스 매각 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자오창펑과 허이가 협력하여 루머를 반박하고 오히려 팔고 싶은 사람 있나? 우리가 사겠다 라고 발언. 후러즈 사건이 잠잠해지지 않은 가운데 후레즈의 밈코인 이 시장에 등장, 이는 음모인가 아니면 단순한 프로모션인가? 리브라 사건이 점점 더 격화되며 트럼프의 발언으로 밀레이가 격노하는가? 이탈리아가 암호화폐 규제 준수에 대해 논의하고 호주가 신속한 대응을 펼치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부의 비밀을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2월 18일 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대다수 투자자들은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시장의 공황성, 매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거래 활성 기간은 주중으로 이동했고 주말에는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북미 12개 주의 연금기금 및 국고는 스트래테지 주식을 3억 3천만 달러 보유하고 있으며 스트래테지는 47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 약 46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HODL 15 캐피탈 데이터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77만 113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1위를 차지했고 아이비트와 바이낸스는 각각 587,500개와 566만 6,33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9만 17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대부분이 거래소, 기업, 정부 기관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11억 5,900만 달러 증가하며 전주 대비 0.52% 성장했습니다. 또한 30일 이동평균선은 거래소에서 지속적인 자금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시장이 여전히 칩을 모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거래소 유입 유출 비율이 1 이하일 때는 자금 유출이 우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예고합니다. 특히 이 비율이 고수요 구역에 진입할 때 비트코인은 단기 상승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의 상관관계가 0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두 자산의 움직임이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번 상관관계가 이렇게 낮았던 때는 2024년 11월 5일이었고 그 후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확산 삼각형은 전형적인 고변동성 패턴으로 가격 고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저점이 점차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외부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 패턴은 일반적으로 시장 심리가 극단화되고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동시에 강화되며 시장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희귀한 확산 삼각형 패턴을 돌파했으며 현재 10만 달러 선이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가격대에서 유동성이 높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수준을 돌파한다면 공매도 청산이 발생하며 가격 상승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확산 삼각형 상단을 돌파한 후 목표가는 27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연준의 정책,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 규제 환경 변화 등이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이전에 바이낸스의 일련의 조작으로 시장이 떠들썩해졌는데 1월에 자사의 BTC, ETH 포지션을 매각하고 USDC로 전환해 안정을 꾀한 것에 대해 바이낸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규제 당국의 눈에 띈 것이 아니냐, 혹은 바이낸스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음모론은 시장의 FOMO보다 더 극심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비트게트의 CEO인 그레이시 체니 X에 어떤 거래소가 매각될 것임을 암시하는 미스터리한 게시물을 올린 것입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삭제되었지만 커뮤니티는 이미 바이낸스라는 단어를 특정했습니다. 이 가상화폐계의 대소동은 오보일까요? 복선일까요? 구경꾼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전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바이낸스가 매각된다는 소문이 점점 확산되자 자오창펑과 허이가 연합해 루머를 부인하며 이 소문은 일부 아시아 경쟁사들의 악의적인 확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는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이 소셜 플랫폼에서 정보를 확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전략적 파트너 도입이나 M&A를 배제하지 않으며 만약 거래소가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바이낸스는 미국 SEC의 사건 심사의 60일 중단을 요청했으며 SEC 대리의장 마크 우에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자사의 규정 준수 경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 think is new. I believe that compliance is the way to go, right? So Binance has always been a user-first organization. By going forward, given that regulations is going to be much clearer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the ability to invest very heavily in compliance space. I want to make compliance a competitive advantage for ourselves. Right? 과거 미국 SEC가 바이낸스 등의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규제 행동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 중단 요청은 양측이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데 진전이 있었거나 적어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바이낸스가 매각된다는 소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블랙록 등의 기관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자오창펑은 11월 출소 후 지분 매각 초대를 받았음을 인정했지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바이낸스는 공식적으로 루머를 부인했으며 향후 전략적 파트너를 도입하거나 투자를 받을지 여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어젯밤 이더리움에서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 신비로운 엔지니어 후 레즈와 관련된 놀라운 거래가 벌어진 것입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주소가 갑자기 500ETH를 소각했는데 이는 약 14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행동 자체도 의문을 일으켰지만 더 놀라운 점은 이 거래가 의문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그 내용은 쿠안더 투자의 회장 펑신과 쉬위즈가 뇌기계 무기를 사용해 직원을 괴롭히고 심지어 자신들도 제어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행동은 즉시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경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후 레즈라고 소개한 프로그래머는 연속적으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송하며 2022년 10월부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뇌 제어 조직에 감시당해왔고 디지털 기계 노예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각국 정부가 대규모로 뇌기계 칩을 배치했으며 기지국, 무선 및 나노칩을 통해 국민을 조종하고 있다고 further 주장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그는 일주일 동안 2100 ETH 이상을 소모했으며 그중 711 ETH는 위키릭스에 기부하고 700 ETH는 엔다오, 던 이트로 전송, 603 ETH는 소각했으며 133 ETH는 그랜드 프로바이더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였으며 이로 인해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후 레즈의 신비로운 작전은 암호화폐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부는 그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위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것이 대규모 밈코인 마케팅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주소는 후레즈에라는 이름의 여러 토큰을 발행했으며 유니스왑에서 유동성 풀을 만들고 빠르게 철회하는 등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후레즈의 밈코인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이더리움, 솔라나, BNB 생태계가 급격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이 현실판 매트릭스인지 아니면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마케팅 수단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리브라의 붕괴로 법정 다툼이 발생하고 밀레이가 미국의 두 대형 사법기관으로부터 더블 어택을 받는 상황. 규제의 철퇴가 내려지며 13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조사 대상이 되고 호주의 거래소가 대규모 정화를 맞이하다. 엘라이브라 사건은 아르헨티나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하비에르 미레이는 플랫폼에 서서 카펫을 걷어차기 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정치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다른 일부는 이를 기회로 탄핵을 시도하며 자리를 차지하려 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투자는 위험이 따르며 시장에 입장하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트 소시알에 미레이의 사진을 게시하고 돈을 찍어내면 가난을 없앨 수 있다면 졸업장을 찍어내면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발언은 미레이를 자극시켰고 그는 바로 X에서 이 스크린샷을 공유하며 이에 대해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치는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누구를 지칭했는지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클래린에 따르면 한 아르헨티나 로펌이 미국 법무부와 FBI에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엘라이브라 토큰의 붕괴 뒤에 숨겨진 주요 인물을 조사하며 하비에르 미레이가 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기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시민연합 ARI는 아르헨티나 법무부에 미레이가 뇌물과 사기를 조장했다고 고발하며 정부는 판사이자 배심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적 싸움은 미레이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형사 고발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는 리브라 토큰을 지지한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Opposition lawmakers condemned Milei's promotion of the token. Legislator Leandro Santoro called it a national embarrassment and pushed for impeachment proceedings. Critics questioned how the president could endorse a financial product without prior scrutiny.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레이 대통령을 옹호하며 선의의 속임수에 의해 리브라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는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다소 억지스럽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레이 자신도 긴급하게 반응하며 라이브라 팀을 만난 적은 있지만 그저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 것일 뿐 투자 촉구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통령의 지지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리브라를 신뢰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 시장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정부가 선의의 속임수라는 말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손해를 누가 보상해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 폭풍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호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콘솝,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와 자주 대화를 진행하며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파비오 파네타는 2월 15일 ACOM 외환회의에서 암호화폐, 디지털 금융, 규제 허점에 대해 언급하며 미 유럽 간의 규제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호주의 AUS 트랙 호주거래보고 분석센터는 직접 규제 정역전을 시작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송금기관을 급습했습니다. 호주가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호주 AUS 트랙은 13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하고 50개 이상의 기관에 컴플라이언스 경고를 발송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중 6개는 갱신 신청이 거부되었고 2개는 제한을 받았으며 3개는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업계 내에서 보고되지 않았거나 보고가 부족한 의심스러운 거래가 원인입니다. 지난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 정역전은 오스트랙이 업계를 정화하고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파산한 FTX 호주 자회사인 FTX 엑스프레스와 ZipMax 아우스트랄리아도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New reports suggest Australian government is introducing stricter regulation for crypto exchanges operating in the country. The proposal mandates that these platforms must obtain a financial services licence if they hold digital assets beyond specified thresholds. As part of ongoing efforts to ensure transparency, 이 외에도 호주 정부는 2025년에 암호화폐 ATM 제공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더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동시에 이탈리아와 호주의 규제 당국이 동시에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규제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촌솝은 점점 더 많은 사용자가 온라인 결제를 통해 입출금을 의존하고 있으며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비오 파네타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해 몰래 조작하는 기술 대기업을 막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산업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지만 이 규제 폭풍을 견딜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스트래테지의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21법칙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투자 철학을 공유했다. 그는 잃을 수 없는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트코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대라고 단언했다. 금융 뉴스 사이트 디뱅크의 CEO이자 편집장인 숀 머레이가 X에 글을 올려 비트코인 관련 사실들을 정리한 결과 잭 도시가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새로운 세대의 채팅봇인 그로크 3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업비트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카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함에 따라 2025년 2월 25일부터 카바의 입출금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체인 분석가 에린은 X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과 이데어리움의 자금 유입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공유했습니다. 자금은 4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